사이다 무비튼. 결혼 초부터 시어머니와는 성격이 맞지 않는 탓인지 뭘 하든 부딪히기 일쑤였고 나는 고부 갈등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딱히 TV 드라마나 버라이어티 방송에 나오는 행위를 하느냐 하면 그건 또 전혀 아니었고, 오히려 간섭도 하지 않으시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라 그런 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다만 평생을 간호사로 살아오신 터라 대충대충 살아오던 나와는 생활 자체에 큰 차이가 있었고, 무얼 하시든 척척 빠릿빠릿 정확 철저 그 자체였기에 가끔 시댁에 놀러가도 내가 뭘 도와드릴 틈도 없이 모든 준비가 끝나버리기 일쑤여서 항상 뭔가 도와드릴 게 없는지 불안해하였고,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죄송한 마음을 안고 돌아오는 일도 많았다. 거기다 시어머니는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성격이셨던 탓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혼란스럽기까지 했다. 결국 나 시어머니께 미움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고, 그 뒤로는 나도 더 이상 안달하지 않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시어머니를 대하게 되었다. 그해 가을 나는 둘째를 출산했다. 시어머니로부터 손주 얼굴 좀 보여주렴 이라는 연락이 왔고, 기왕 가는 거 신년 연휴 때 시댁에 들리기로 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혼잡할 때 오면 도로 위에서 몇 시간씩 있어야 할 텐데 애기한테 안 좋다 얘. 11월 중에 회사 월차 써서 3연휴를 만들어서 오는 게 혼잡도 피하고 아가한테도 좋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길래 듣고 보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서 11월 중순쯤 3연휴를 만들어서 귀성길에 오르기로 했다. 그 해에는 11월 12일이 일요일이고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 터라 남아있는 유급 휴가를 13일과 14일에 쓰게 되면 쉽게 3연휴를 만들 수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도 아기를 위해 혹시 모를 혼잡을 피하고자 15일에도 유급 휴가를 써서 15일 점심때쯤 시댁에서 출발해서 집으로 돌아올 예정이었는데, 시댁에서 지내는 3일 동안 언제나처럼 속을 알기 힘든 시어머니를 대하기가 힘들어 조금 쭈뼛거리며 지냈고, 남편은 시아버지와 남자들끼리 무슨 할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지 이야기꽃을 피워댔고, 3살 된 아들은 외할머니가 뭐가 그리 좋은지 시어머니에게 찰싹 달라붙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얼굴에 한박 웃음이 떠나질 않았다. 게다가 시어머니께서는 다운아 너 매일매일 애 키우랴 집안일 하랴 많이 힘들지? 모처럼 우리 집에 왔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푹 쉬려무나 라고 하시며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둘째 손주까지 손수 보살펴 주었기에 괜히 시어머니 고생시키는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긴 했지만, 덕분에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도 해서 정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여유로운 시간들도 다 지나가고 드디어 15일이 밝았다. 주방에서 소리가 나길래 가봤더니 시어머니께서 뭔가 열심히 만들고 계셨다. 집에 돌아가서 피곤한 와중에 식구들 저녁 준비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도록 시어머니께서 이것저것 요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리고 무심한 말투로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동시켜놓고 먹어. 당분간은 좀 편할 거다 라시지 뭔가. 이걸 준비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더군다나 시어머니께서는 식사 준비도 다 끝났으니까 다운이 너는 낮잠이라도 더 자더라. 평소에 안 그래도 잠이 부족할 텐데 라고 하셨다. 말씀은 너무 고맙지만 역시나 표정은 무뚝뚝하셨기에 이게 진심으로 하시는 소린가 떠보시는 건가 판단이 서질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주방에 멍하니 서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지금껏 겪어본 적이 없던 땅울림과 충격이 우리를 엄습했다. 포항 지진이었다. 멍하니 서 있던 나와 밀폐용기에 요리를 담고 계시던 시어머니는 격한 땅울림에 서 있을 수조차 없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흔들림은 잦아들 줄 모르고 점점 심해졌으며 천장의 형광등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바닥에 비친 우리들의 그림자도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여기저기서 물건들이나 그릇들이 떨어져 깨지고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엄마 어디 있어? 엄마 무서워. 라며 우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즉시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쪽을 향해 엄마가 갈게. 조금만 참아. 라고 외치며 일어나 보려 했지만 땅울림이 너무 심했던 탓에 근처에 있는 장식장을 부여잡고 가까스로 일어나긴 했지만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다운아 위험해. 거기서 갑자기 시어머니의 외침 소리를 듣고 문득 장식장을 올려다보니 장식장 문이 덜컥 열리며 접시와 유리잔들이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듯 보였다. 깜짝 놀라 나도 모르게 머리를 감싸며 주저앉자 다음 순간 뭔가 쿵 하는 충격이 느껴졌고, 그 이후의 일들은 전혀 기억이 나질 않는다. 얼마나 흘렀을까.
누군가가 멀리서 내 이름을 계속해서 불러대길래 눈을 떠보니 시어머니가 나를 감싸고 내 이름을 외쳐대고 계셨다. 시어머니는 발치에는 깨진 그릇과 유리들 그리고 장식장이 쓰러져 있었다. 시어머니는 장식장이 쓰러지는 순간 그 아래 주저앉아 있던 나를 보고는 장식장을 막고 나를 밀쳐내 주신 것이다. 그제서야 날 끌어안고 있던 시어머니의 어깨와 팔이 내 눈에 들어왔는데 옷에서 피가 배어나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다운아, 너 괜찮니? 어디 다친 데는 없니? 라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묻는 시어머니. 내 몸에는 긁힌 상처 하나도 없었다. 자, 애들 데리고 어서 건물 밖으로 도망쳐 라고 하시며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다가 어휴. 라고 들릴랑 말락한 목소리로 작게 비명을 지르시곤 다리를 어루만지셨다. 다음 순간 남편과 시아버지가 애들을 들쳐업고 부엌으로 뛰어들어와서 우리 둘을 데리고 현관으로 안내해 주었다. 현관으로 향하는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다리를 절고 계시는 게 눈에 보였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다. 벽면이 뒤틀린 탓인지 현관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고 남편이 몸통 박치기를 반복한 끝에 겨우겨우 열 수 있었다. 드디어 탈출하나 싶었으나 열린 현관문 밖으로 나온 우리들이 마주한 거리의 풍경은 우리 가족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도시 여기저기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었다. 화재였다. 하늘은 이곳저곳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로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시댁은 고층 아파트였는데 엘리베이터는 작동하지 않았고 계단은 여기저기 금이가 있었다. 어쩔 줄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여진이 덮쳐왔다. 그와 동시에 건물 벽면에서는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소리에 이끌려 벽을 바라보니 벽에도 이미 큰 균열이 생겨 있었고 여진이 천지를 흔들 때마다 내 눈앞에서 벽의 균열은 커져가고 벽면 내부에서 뭔가 부서지고 떨어지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놀란 아들이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이대로라면 아파트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은 아닌가 싶었다. 그때 시어머니의 다부진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희들은 어서 빨리 대피하거라 라며 집으로 다시 돌아가시더니 모두의 짐을 챙겨서 밖으로 나오셨다. 저희만 어떻게 가요? 어머니 어떻게 하시려고요? 라고 물었더니 나도 금방 따라갈 테니까 일단 어서 너희부터 빨리 대피해라 라고 무서운 얼굴로 말씀하셨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장식장이 넘어질 때 나를 감싸시면서 쓰러지는 장식장에 다리가 깔리셨다고. 다행히 골절은 피하셨지만 심한 타박상으로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으셨다. 당시 자신의 다리로는 빠르게 계단을 내려갈 수 없다고 판단한 시어머니는 자신이 짐이 되는 것이 싫어서 우리를 먼저 대피시키신 것이었다. 아무리 같이 가자고 설득해도 요지부동이셨다. 자기 부모를 버리고 도망가면 우리 애들이 아빠를 뭐라고 생각하겠어? 어서 내 등에 업혀! 라며 남편이 시어머니를 업으려들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남편의 따귀를 힘껏 때리시더니 너는 한 가족의 가장이야. 애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네 아내와 두 아이를 지키는 게 지금 네가 할 일 아니냐? 라며 불같이 호통을 치셨다. 그리고 팔에서 흘러내린 피로 흥건해진 손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미안하다 아가. 내가 손주 얼굴 보고 싶다고 주책만 안 부렸어도 미안하다 라며 밝게 웃어 보이셨다. 시아버지 역시 자신의 아내는 자신이 지키겠다며 아무 걱정 말고 어서 도망치라고 하시니 우리는 결국 마지못해 아이들을 데리고 계단을 내려갔다. 얼마 후 피난소에서 무사히 탈출하신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도 못 알아들을 소리를 옹알대며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었다. 시어머니는 그런 나에게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 라며 나를 꼭 끌어안고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나 역시도 저 때문에 정말 죄송해요 라며 몇 번이나 사과하고 또 사과했다. 피난소에서 시어머니와 다시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었다. 시어머니는 다른 가족들의 외투는 챙겨 오셨으면서 정작 자신은 스웨터 한 장만 달랑 걸치고 계셨다. 아기 분유와 젖병 그리고 전기포트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챙겨주시려던 반찬까지 전부 밀폐용기에 담아들고 오셨던 거다. 시아버지로부터 뭘 그런 걸 다 챙겨 빨리 대피해야 한다니까 뭐 하는 거야 라고 꼬지람을 들으셨다는 것 같은데 나 혼자 갈 수 있으니까 당신은 먼저 어서 가요 라며 도통 말을 안 들으시길래 결국 시아버지도 함께 남아 붕괴 직전의 아파트에서 그 무거운 짐을 들고 피난소까지 오셨다고 한다. 시어머니는 우리 가족을 걱정하시느라 정작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다는 걸 깨닫고 다시 한번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 뒤로 한동안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유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시어머니께서 분유를 챙겨와 주신 덕분에 우리 아기가 굶을 일은 없었으니 정말 뭐라고 감사를 해야 할지
지진이 일어난 직후에는 아기용 분유는 품귀 현상이 일어났고 피난소에서는 구경하기도 힘들었기에 같은 피난소에 있던 어린 아기를 가진 주부들에게도 조금씩 나눠주었다. 그리고 모유가 나오지 않아 부어오르고 아픈 가슴을 마사지하며 진땀을 흘리고 있을 때 산부인과 근무 경험도 있던 시어머니께서 열도 나고 아프지. 그래도 꼭 참고 짜내지 않으면 더 심해지니까 꼭 참어.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미안하다.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라고 눈물을 흘리시며 마사지도 해주셨다. 시어머니가 챙겨오신 밀폐용기에 담긴 요리들도 큰 도움이 되었는데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에 보급품이 부족한 데다가 초반에는 혼란스러운 탓에 배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는 침착하게 우리 아이들과 주변의 배고픈 아이들 그리고 제대로 영양을 섭취하지 않으면 모유가 나오지 않는 나에게 요리를 나눠주어 다들 배고프지 않게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그리고도 시어머니는 일을 그만둔 지 오래되어서 자신은 없지만 저라도 도움이 된다면 일하며 자원하셔서 피난소에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간호사로서도 활약하시며 상처 입은 사람들의 응급처치와 정신적 충격을 받은 노인과 어린이들을 보살피고 치료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셨다. 시어머니 댁 아파트는 며칠 후 완전히 붕괴되었다. 오갈 데가 없어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우리 집으로 이사를 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게 되셨다. 지진 상황 속에서 나를 끌어안고 눈물을 보이셨던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 한 방울의 눈물도 보이지 않고 씩씩하게 지내셨지만 이듬해 포항에서 다시 한번 지진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보시고는 다들 얼마나 무서웠을까 라고 중얼거리시며 TV를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다. 시어머니는 지금도 감정을 거의 표현하지 않으시지만 이제 나는 시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고마워요 어머님. 난 그날 자신이 피투성이가 되어서도 가족들을 지켜주던 그 모습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거예요.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